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갓집에 왔는데 바람도 좀 세고 이제 구독자분들 사연들을 몇 개 뽑아왔어요. 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몹시 부는데 그래도 한번 고민 사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외부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대표님. 최근에 가점 9점으로 예비 당첨되어 계약을 한 30살 남자입니다. 이제 초반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가점 9점으로 예비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점이 낮다 또는 뭐 부양가족 수가 적다 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 9점인데도 당첨이 됐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비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이 9점으로 간신히 이제 예비 당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너무나 좋은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 자금에 맞지 않는 너무나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물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내 가점에 맞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이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과천이라든가 굉장히 뭐 5억 이상 굉장히 로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주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분은 가점 9점으로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많은 좋은 정보와 마인드셋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4년 차 된 공무원입니다. 처음에 올라온 20대 때부터 내 집이라는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 2, 3년간 준비한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내 집 마련이 간절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제 삶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큰 거를 이루진 못했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분은 20대 때부터 내 집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내 집에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점 9점에도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요. 이분의 고민을 무엇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임성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첫 집의 중요성과 투자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 또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약 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계약을 하게 되어서 첫 집을 얻었다는 뿌듯함과 기쁨도 있지만 임성배 대표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의 구축과 상급지로 이동 등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이제 30살인데 불구하고 9점으로 예비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얘기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주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주택이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고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30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집이 중요하지만 내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 집을 대출을 활용해서 소유권 등기를 쳤을 때 이 대출의 비용을 활용해서 대출 이자를 낸다거나 또는 다른 재테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머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구도가 1개가 되거나 2개가 되거나 10개가 되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런 구도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또는 내가 여행을 가족들하고 가더라도 내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처갓집에서 며칠 동안 있지만은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제가 구축한 거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그 자본소득, 사업소득, 그런 기타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내가 일하는 소득 외에 별도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해서 뭐 8시간 근무를 해서 10시간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런 별도의 파이프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서 지금 잔금을 치르진 않았고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상급지, 지금 이제 가점 9점으로 예비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 아파트 입지가 아주 우수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 아파트가 어딘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도시의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신도시의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는데 그래도 30살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이 가점 9점대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은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이고 상급지의 이동과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생각들을 저한테 이제 물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4년에서 6년 뒤의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 계획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성배 대표님이 제 나이에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선배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제 윗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제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여쭤봐요. 미션을 드립니다. 어떻게 미션을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결정한 일이 있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 멘토들한테. 선생님 같으면, 대표님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제 나이하고 치환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같이 그렇게 제가 했던 거를 똑같이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3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제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얼마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추후 상급지, 서울이나 핵심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또 다른 파이프라인, 오피스텔이나 2주택자가 돼서 다주택자 등이 돼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세 번째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 연락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정보와 좋은 부동산 마인드셋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 보면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도 안 치렀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나 3년 있으면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좋은지 지금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하고 추후에 4년이나 6년 뒤에 상급지로 점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파이프라인 지금의 현 주택을 유지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오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 같으면 물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지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추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거나 정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죠. 물론 시기는 걸리겠지만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측을 하게 되면은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오게 됐을 때 어떤 주택부터 조정을 받느냐, 외곽 지역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들부터 가격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권역에 있는 역세권의 소형주택 아파트들은 아무리 그 IMF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제가 부동산 업을 했었지만 그때에도 소형 역세권의 일기 신도시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곳의 핵심 지역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개연성이 있지만 외곽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나 입지가 나쁜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이지만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격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신도시가 쾌적해지면서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겠지만 토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적정 시점에 왔을 때 이 주택을 파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후에 이 공공주택 물량이나 핵심적인 3기 신도시나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돼서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공급이 돼서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된다면 이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여건이 되죠. 비과세 여건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하향세,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이 주택을 팔면서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나 상급지 주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추가 금액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은 만약에 주택의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는 장세, 지금과 같이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격 상승 여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조금 보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예상은 하지만 내가 이거를 2년 뒤에 비과세를 받고 팔겠다라고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그 부동산 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어떤 시장이, 어떤 장세가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는 이틀 후, 3일 후에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규제 강화책이나 완화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분 말고도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스탠스, 어느 정도의 내가 2년 뒤에 비과세를 받고 가격이 조금 공급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팔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그 포지션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떨어질 거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때가 되면 상황은 대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의 시장 상황, 전반적인 사회, 그 세계 경제 상황, 물가 상황, 금리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통화화폐 상황,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분께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은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는 전제 하에서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고,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43살, 제가 43살인데 제 같은 연배가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구했다면 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40대가 지나가고 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변동돼 가지고 수익이 단절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고 제 핵심 역량들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몸만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단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내가 이 일 외에, 내가 직장 생활 하는 일 외에 내가 부수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집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 집이 없으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이분은 내 집을 마련하셨죠.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신 분이 똑같은 40대 연배에서 말씀하신다면은 주택의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을 집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30살.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기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상급지로 점핑하기 위한 재테크의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파이프라인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에 일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인생의 경험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43살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계속 전략들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전략들을 수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목표들이 계속 변동되거든요. 하나의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이 목표가 끝이 아니에요. 이 목표는 계속 수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금을 치르는 데 집중을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주택을 통해서 이제 자산의 이득을 얻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추후에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핵심 지역의 이동에 조금 주안점을 두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책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그 상업 관련된 유통 관련된 시스템을 이해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나이가 여물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대나 30대에 큰 돈을 버신 분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이 부를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해요.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 버는 방법들을 알지만은 관리 측면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보면은 50세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요. 저도 43살이지만 저도 아직 지금 돈을 이제 벌고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성장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에 내 집 마련을 잘 하셨으니까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잘 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맞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의 축에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일단은 상급지로 이 주택을 이제 2년 뒤에 비과세 여건이 됐을 때 잔금을 치르고 2년 뒤에 비과세 여건, 그러니까 4년에서 6년 뒤에 일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그 포지션을 딱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과세 여건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주택을 팔거나 상승장이 됐을 때는 조금 가져가거나 해도 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오거나 공급 물량이 많으면 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주택 대출을 좀 활용해서라도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택에 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난 후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구축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고, 제 인생을 얘기해 보면, 그리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놨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건강이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내하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도 여행을 지금 많이 다니려고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도 이제 일정 부분에 한 달이 되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뺍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아프고 나 보니까 일을 해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 부모님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한 달이 딱 되면은 그 전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먼저 놀러 가거나 어떤 일을 할 건지 시간을 먼저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선순위를 먼저 한 다음에 내가 할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정답이 없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여행을 가거나 놀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기들을 잘 체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에만 집중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신 것 같거든요. 30살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그 중간중간에 가족들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그런 삶의 행복들을 꼭 같이 누리시길 바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했을 때 주변에 부모님이 없거나 내가 소중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추억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결론적으로 결론을 좀 지어보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여건을 받고 나서 그때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면 하락장이 오거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공급 물량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하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상승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상급지로 외곽지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주택의 안정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한테 맞는 파이프 라인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하시고 한 가지가 아닌 두세 가지의 파이프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를 하시면 수익에 잡힐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또는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뭐 상품을 판다던가 외주로 또는 뭐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번다던가 이런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해보기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했을 때 목숨을 걸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지 그랬을 때 수익이 안 났는지 분명히 하지도 않았을 거고 했다고 해도 내가 목숨 걸어서 안 했을 거거든요. 한 블로그에 포스팅 뭐 매일같이 하나의 포스팅을 3개월 동안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매일같이 한 개의 포스팅을 3개월 동안 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던 뭐 상품을 팔던 뭘 하던 근데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뭐 한 일주일 하다가 아 이거 안 되네 아 이거 힘드네 하면서 포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다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의 목표를 딱 정했는데 그 목표가 픽스 시키지 마세요. 이 목표를 픽스 시켜서 무조건 이게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는 변동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30살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알았습니다.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상황에 맞춰서 변동하면 돼요. 변경하면 됩니다. 이 목표를. 그리고 이 목표를 변경 수정하면서 내 상황에 가장 맞게 이득이 되게 이 목표를 나한테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견하네요. 30살인데도 불구하고 40살이 넘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깨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30대 젊은이가 있다면 100% 성공합니다. 100% 성공합니다. 제 나이가 됐을 때 10년 후, 13년 후에는 엄청난 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분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노력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쁜 얘기들 듣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모든 것의 판단은 본인이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고 그 선택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인데 고민 사연은 이제 하나밖에 못 찍었네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